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임지은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미디어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51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 월간지 월간중앙, 경제방송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미래의 최강 인재로 기르고자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네 엄마 아빠들에게 이 책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역량 1. 공부를 즐기는 아이, 유대인의 공부를 대하는 자세. 미래 역량 2. 남보다 잘하기가 아닌 남과 다르게, 유대인의 창의 개성 교육. 미래 역량 3.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 유대인 인성 교육. 미래 역량 4.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법, 유대인 소통 교육. 미래 역량 5. 역경은 아이를 강하게 한다, 유대인 역경 교육. 미래 역량 6. 내 아이의 경제 머리를 키워라, 유대인 경제 교육. 저자는 한국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남편과 함께 미래인재 교육법을 모색하던 중에 삶의 터전을 브라질로 옮기면서 유대인 교육법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 자료들을 취합하고 직접 유대인을 만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I 시대,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이러한 선진국 교육 시스템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옮긴 듯 했기 때문이죠. 반만년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교육법은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른바 A to G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움은 달콤한 것이라고 배우는 유대인은 평생 공부하고 독서와 토론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가진 것이라곤 인적 자원밖에 없고 교육열도 정말 세계 둘째가라면 서럽죠. 해외에서는 우리 민족을 동방의 유대인이라고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 한 명 한 명을 창의의 특전사로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0.2%의 인구로 세계 최강의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 저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런 마음과 함께하는 아이의 미래를 밝게 밝히고 싶은 부모들의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쓴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교인 예시바 대학교, 이곳 도서관은 시골 장터보다도 더 시끄럽다. 도서관 하면 을의 기침 소리도 함부로 내기 힘들 만큼 조용한 곳으로 알지만 이곳은 다르다. 학생들은 둘씩 마주보고 앉아 짝을 짓고 끊임없이 토론한다. 이것이 유대인 특유의 전통 학습법인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토론식 공부법이다. 이들은 나이와 성별, 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한 친구 사이로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토론이 끝나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다시 한번 토론한다. 이렇게 역할을 바꾸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설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을 깨달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브루타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대로 토론식 공부법이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식 수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해가며 뇌를 격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논리를 가다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대상과 사물을 치열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처럼 토론하고 논쟁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집에서부터 아이들과 시작해보면 어떨까? 토론과 논쟁 이전에 질문하고 대화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의 대답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하브루타의 첫걸음이다.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서 하브루타는 살아있는 책 읽기다. 책을 읽은 뒤 하브루타를 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확장된다. 뭐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유대인은 생활 속에서 하브루타를 매일, 매 순간 실천한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렇게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간다. 하브루타의 방법론,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우선 대화를 통해 책을 읽고 서로 교감하는 행위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고 단순한 행위라도 꾸준한 반복을 통해 그 에너지가 쌓이면 이것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문율이라 볼 수 있죠.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한다. 책 읽기가 생활인 유대인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전 책 읽어주는 것을 생활화한다. 이른바 베갯머리 독서다. 주로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나 동화책 등 아이가 흥미를 일으킬 만한 책을 읽어준다. 그러다 아이가 말을 할 때쯤이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 시간 동안 아이는 사고력과 표현력, 상상력, 창의력을 동시에 키워나간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 습관이 형성된 유대인 아이들은 4살이면 보통 1500자 이상의 어휘력을 갖는다. 보통 800에서 900단어를 인지하는 보통 아이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격차는 벌어져 유대인 아이들은 독서력에서 월등히 앞서간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재울 때 정말 습관적으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를 따지기 전에 우선 제가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특히나 동화 구연가 수준으로 제가 인물마다 막 목소리를 바꿔가며 읽어주는 그런 수준이 되더라고요. 아이와 책을 매개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그 경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학인 미국 하버드를 졸업한 40대 1600여 명에게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졸업생이 글쓰기라고 답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글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답이 다른 답의 3배 가까이 나왔다. 실제로 글쓰기 능력이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대인에게 글쓰기는 생활이다.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대인 9명 중 1명이 작가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유대인은 읽고 말하고 쓰면서 생각의 힘을 키운다. 유대인이 학계, 언론, 문학, 법조계 등 다방면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배경이다. 유대인이 특히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글쓰기 능력이 뒷받침되어서이다. 이 부분은 독서를 넘어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와 글쓰기는 굉장히 연관이 깊으면서도 또 따로도 볼 수가 있는 게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글을 타고나게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분명 있죠. 하지만 대부분 정비례의 수준으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글쓰기를 위해서라도 먼저 쓸 거리를 만들어내는 내공을 닦는 행위라 볼 수 있는 이 책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책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향하면 세계는 기울어지고 말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말 대신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조언한다. 유대인은 남과 같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노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다. 남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면 독보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베스트는 한 명이지만 유니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1등으로 키운다. 유대인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고 했다. 단지 그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내느냐 여부가 천재와 낙오자를 가른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이 다르듯 아이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아이가 가진 개성을 발견할 때 아이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를 세모나 네모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동그라미 특성을 인정하고 믿어주자. 이 부분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이 계속해서 주지하며 아이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획일화된 교육과 획일화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하고 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 책에서 말한 유대인처럼 개성을 강조하며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로 키우기란 정말 쉬운 일이 분명 아닐 겁니다. 내 아이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으로 평균법에 기대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며 내 아이만의 잣대를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알게 된다. 평소 알고 있던 것도 낯설게 보인다.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에서 온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과정에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 유대인은 여행을 통해 융합하는 힘을 기른다.
다른 문화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화해서 받아들인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에서 자란 유대인은 저마다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렇기에 나 또한 기꺼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창조의 시작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다. 유대인은 그 안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창조하는 힘을 길러나간다. 정말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 볼 수가 있겠지만 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인생에 왜 여행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삶이 바쁘다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여행이란 사치라며 무시하기엔 인생에서 여행이 차지하는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더 글로벌해질 앞으로의 세상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것에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 여행의 경험을 반드시 선물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꼭 해외의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집 근처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뇌 발달을 위해서도 놀이는 필수적이다. 뇌 발달은 아이의 집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다.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쌓아 올린 집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노벨상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까지 휩쓸고 있는 유대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음껏 논다. 탈무드에서 평생 가르치려면 어릴 때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은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민족이기에 어릴 때 조금 더 빨리 익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다. 이들은 아이가 놀아야 할 때 학습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그간 생각해오던 조기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박살내버립니다. 선행학습과 같은 것은 의미가 없고 어린 시절에는 잘 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껏 놀게 한다는 것이죠. 배움을 놀이처럼 즐기게 만든다는 것에는 사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놀게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시점까지 부모가 기다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격언에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이지만 개성을 중시하면 둘 다 살린다라는 말이 있다. 유대인 부모는 형제 자매끼리도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이들은 형제, 자매 또한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중한다. 이들은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형제를 절대 같이 보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편의상 같은 장소에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아이가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한다. 유대인 부모는 비교하는 대신 아이가 가진 성격, 관심사, 재능, 개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특정 기준, 예를 들면 공부와 같은 잣대로 아이를 재단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죠. 엄친아, 엄친딸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것이 옳다는 과거 산업사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테일러리즘이 대부분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많은 인간들은 타인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DNA 속에 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인은 비교를 안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유대인이라고 서로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습성을 부모가 내면화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이러한 비교의 시선에서 꽤나 많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일깨운다. 유대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모데아니라는 기도를 한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다.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이 닦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이 기도부터 배운다. 유대인이 처음으로 배우는 기도이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기도다. 유대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을 낙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 덕분이다. 감사의 힘은 강력하다. 매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저도 정말 짧지만 하루에 한 줄 정도 오늘 감사했던 것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용한 고요의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감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라 불리는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의 축의금 문화인데요. 마치 결혼식 축의금과 같이 하객들은 축의금을 내는데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뉴욕 중산층이 성인식을 하면 평균 5만에서 6만 달러가 모입니다. 이 돈은 모두 성인이 된 주인공의 몫이죠. 유대인 부모는 이 돈을 자녀에게 직접 맡기되 투자에 관해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어린 나이 때부터 돈 불리기에 나섭니다. 아이는 돈을 예금과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보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경제에 대한 감각이 길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부모들이 아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들 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돈 공부를 비교적 어릴 적부터 해나갔다면 분명 지금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바로 그 생각, 내 자녀 역시 자본주의를 살아갈 것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이러한 돈의 흐름, 경제를 볼 수 있는 흐름 등을 길러주는 것이, 그런 눈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유대인의 교육법을 잘 배워서 내 자녀에게도 꼭 적용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책은 정말 자녀 교육에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부모님께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